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제 외교부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외교부? 네. 지난 6월 초였는데요. 예. 일명 터키 성고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터키 현지에서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당한 그 네.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터키 현지에서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심지어 이제 성착취 영상을 촬영당해서 그걸로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국내에서 근절되니까 해외로 일의 원정이 돼 범죄가 저질러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사실은 뭐 하나하나의 사건, 개별 사건들도 다 끔찍한 사건들인데 이 모든 사건이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던 이런 얘기였고 이게 이제 터키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 소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 외교 당국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예. 문제 제기가 다름 아닌 피해 당사자한테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지금 오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오늘은 이 터키 사건의 어떤 전모와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당국의 자국민 보호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논란에 대해서도 한 큐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드로 풀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터키 사건인데요. 네.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상세하게 조금 소개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대 여성 A씨, 이제 작가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네. 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작가 B씨를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B씨가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뭐 예전에, 미술 학원을 경영한 경력도 있고, 뭐 작가로 활동도 했었다고 하니까, 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교류를 이어가면서 뭐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친밀도를 좀 높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랬더니 이 B씨가, 당신이 해외에 나오면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글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A씨가 이제 국내에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B씨와 함께 터키로 갔는데 예.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가자마자부터 이 B씨가 돌변을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감금과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매일 폭행이 반복이 됐고요. 예.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밥과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화장실도 못 가게 할 정도로 감금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B 씨가 이 성착취 영상을 찍어가지고 예.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면 이 영상을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하겠다. 이제 이런 협박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 씨의 이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강력 범죄인데. 초강력 범죄죠, 사실은. 예. 이제 그렇게 석 달여 동안은 이제 시달리다가 우연히 그 숙소를 빌려준 터키 현지인 숙소 집주인 예. 이분은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도움을 청했고 이 터키인이 이제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한국 영사관 실무관하고 현지 경찰이 숙소에 와서 드디어 이제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B 씨는 현지 경찰에 잡혀갔고 A 씨는 현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은 뒤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귀국을 한 뒤에는 인천시의 여성 긴급센터 등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워낙 그 폭행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얼굴 뼈가 이제 함몰되는 골절을 당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폭행이 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요. 이제 예. 국내에 들어온 뒤에 안화 골절 수술을 받고 10여 바늘 이상의 찢어진 흉터를 이제 머리 쪽에 찢어진 거를 이제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네.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터키 이스탄불 검찰은 이 문제가 된 B 씨 고문과 성폭행 혐의로 네. 기소를 해서 현재 이제 징역 23년 7개월에서 최대 징역 46년까지를 구형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니까 예. 한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문의를 했는데 예. 터키 현지 영사관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게 지금 A 씨의 증언입니다. 예. 구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화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급한 일 아니면 메일로 보내라. 이게 이제 한국 영사관 측의 요청이었다고 하고요. 답변이었다고 하고 예.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현지 방문을 하게 되면 비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예. 영사관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무성의하구나 이런 네.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도 이제 문의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A 씨의 증언이고 예. 하다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 한국에 있던 터키 대사관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터키 대사관에서는 오히려 김 씨가 터키에서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을 터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봐주겠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예. 한국 외교부로부터는 제대로 된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터키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터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거든요. 또 적극적이죠. 또. 예, 굉장히 적극적이죠. 형제의 나라라고 하고. 형제 나라고 우리하고 거래도 많고. 네. 예, 이런 것들도 또 돋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 영사관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우리 대사관, 현재 예. 우리 영사관 이런 외교부 기관들일 텐데 예. 하지만 이 외교부 기관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여행 긴급 상황 시 일본 대사관에 가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게 여행 팁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예. 한국 외교 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 차라리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라. 이건 또 무슨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영사관보다는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이나 미국 대사관, 뭐 하다못해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는 게 도움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 내용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시물들,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 예. 실제 해외여행 관련된 팁을 공유하는 어떤 블로그나 뭐 카페,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조언이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신뢰하지 말아랍니다. 예. 그만큼 해외 공간의 업무 처리나 어떤 적극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거를 알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 그 해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되는 영사 콜 서비스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공항에 도착해서 폰을 켜자마자 문자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국민 만족도 높이겠다고 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네, 지났는데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게 원인이 뭐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13년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인데 네. 실화에 바탕을 한 영화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아실 겁니다. 예. 2004년에 평범한 주부였던 장모 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프랑스 네. 본국으로 원석을 옮겨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이 갖고 움직이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나눠서 가져가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눈속임이었는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었죠. 네. 사실 그 안에는 30kg이 넘는 코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네. 그래서 코카인 밀수 혐의로 공항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프랑스와 남미의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했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 네. 당시 외교부가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행정 처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장 씨가 이역 만리에서 홀로 갇혀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예.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고요.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공분을 샀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장 씨를 면회왔었던 현지 영사가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열심히 하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큰 분노를 샀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간헐적으로 이런 사건이 이게 영화 얘기가 아니라 실화고 싫어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예. 2009년에 사이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총격을 받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고. 그 당시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현지법상 피해자 구제 규정이 없다.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다고 하고 결국은 이게 우리 외교부 해외 공관들이 자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규정이 있어서 네. 어렵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2012년에는 그리스에서 현지 경찰에게 우리 관광객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명 그리스 관광객 사건인데 네.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이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예. 그리스 당국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예. 한 해가 지나서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결국 그 해당 가해 경찰관들이 2명이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더라.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언론 비판은 뭐였냐면 언론이 주목할 때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지 사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행태를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국가의 어떤 규모나 그 지위에 비해 가지고 외교부가 약해요. 네. 외교부 예산이나 이 규모 자체가 네. 그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 당국들도 자주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무력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갔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외교 당국밖에 없는데 예. 반복적으로 그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혹은 뭐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이런 조치를 했었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는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들의 경우 외교 당국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현지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외교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넘어가기에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예. 하다못해 국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었던 주한 미군들에 대해서 예. 미국 외교 당국 혹은 미국 군 당국이 했었던 일종의 보호 조치들 그거는 이제 한미 행정 협정이 있어서 그렇죠. 외교관하고 같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죠. 예, 소파 군인인 협정 같은 경우에. 것들 예. 그런 사례들이 누적됐었던 이 과거가 있었고 네. 뭐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교관과 관련된 겁니다만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이제 폭행 사례에서도 네. 예, 보호를 받았었던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다른 나라들처럼 적극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이제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행 팁으로 다른 나라 영사관을 찾아가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그 제정된 게 2019년이거든요. 네. 이제는 좀 해외에서의 사정이 나아졌기를 네. 기원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나가실 때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어떤 보호받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헬마우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